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자연스럽고 청년기에는 더 많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마치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많은 사람들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고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친구의 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삶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으면 좋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이 넓을수록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현대사회의 통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통념은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는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친구 관계도 예외는 아니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만남을 계획하며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한 과정이 즐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노력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우정을 나누더라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그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친구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에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권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인간관계에서도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즐겁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민수 씨는 50살의 평범한 한국 남성이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항상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우정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어졌고 그는 항상 자신이 사회적이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저녁에는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인 회식을 즐기곤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언제나 정민수 씨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주변은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들도 각자의 가정과 직장 문제로 바쁘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용함은 더욱 깊어졌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이면 금방 모였던 친구들이 이제는 전화를 받아도 다음에 보자라며 미룰 뿐이었다. 단체 채팅방도 점점 조용해지고 몇몇 친구들은 아예 채팅방에서 나가버렸다. 그는 처음에는 화가 났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멀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그 화는 서글픔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혼자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주말에도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이런 변화가 익숙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어느 날 정민수 씨는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해져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람은 선선했고 가을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근처의 작은 사찰에 이르게 되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길이 사찰 안으로 향했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그를 감싸는 듯했다. 사찰 한쪽에서는 한 스님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스님은 인간관계와 삶의 본질에 대해 설법을 하고 있었다. 정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스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스님은 잔잔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함께 흘러가던 물줄기가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합쳐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정민수 씨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최근 느꼈던 고독과 상실감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설법이 끝난 후 정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스님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최근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독감이 더 깊어질까 봐 두렵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님은 먼저 집착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관계에 집착할 때 그것은 결국 고통을 가져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추억과 현재를 비교하며 예전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우리를 더 깊은 슬픔으로 이끌 뿐입니다. 집착은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스님은 이어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계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정민수 씨는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기에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답했다. 혼자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스님은 고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세요. 또한 스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관계를 거래처럼 여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었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정민수 씨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친구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슬퍼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집착 없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정민수 씨는 스님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사찰을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의 거리를 탓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정민수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 산책하거나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더 이상 기대하거나 집착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삶은 여전히 변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정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그로 인해 느껴지는 고독과 상실감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로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우리는 관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과 관계를 거래처럼 여기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정민수 씨가 깨달았듯이 삶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만의 평화를 찾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독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았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더 큰 깨달음과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집착 없이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